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뭘 시작해도 잘 되는 사람의 10가지 특성. 1. 방황도 하고 돌아가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도 될 만큼 길지 않다. 2. 그래서 시작부터 좋아야 한다. 세상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획과 시작도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 4. 감정의 높낮이가 심하다는 것은 성향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5.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자주 보며 경탄하라. 그래야 자신의 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6.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야만의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명령과 억압만 가득할 뿐이다. 7.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말라. 가슴속에 씨앗처럼 묻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8. 내가 솔직한 성격이라서 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사람은 솔직하기보다는 성급할 가능성이 높다. 9. 당신의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시작할 때 최소한 10번은 생각해보라는 의미다. 10.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후 일상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는 뭘 시작해도 예상 이상으로 해낼 수 있다. 50 이후에 알면 좋은 7가지 삶의 지혜. 1. 건강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세상이 주장하는 물질적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건강은 그 사람의 뿌리다. 뿌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줄기와 열매도 다 헛것이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50 이후 일상의 행복 중 절반 이상은 건강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의견이 맞지 않다면 그냥 두라. 한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서 완성한 굳건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의견이 맞지 않다면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거나 보내는 게 좋다. 괜히 붙잡고 있는 나만 피곤하다. 서툰 기대를 버려라.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어찌 공감을 이룰 수 있겠는가? 3. 운동은 건강을 즐기는 행위다. 운동으로 심각하게 아팠던 몸이 낫거나 과거보다 더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직업으로 해야 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 나이 들어서 과도한 운동은 건강을 망칠 뿐이다. 건강한 현재의 몸을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1시간 정도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모든 무리를 하면 몸에 무리가 간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할 수 있다. 4. 하루 30분 혼자만의 공간에 머물자.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어야 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다. 지금 당장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떠밀린 벼랑 끝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공간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루 30분 어디든 혼자서 자신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 후 정적을 즐겨도 좋다. 5. 불쾌하게 만드는 말과 일을 무시하라.
기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날의 기분이 모여 인생을 결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이다. 말을 듣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의 기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6. 정중한 태도를 지닌 사람과 어울려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품과 정중한 태도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들은 빠르게 혹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나온 세월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도 기품이 있어야 하고 정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니까. 7.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세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바로 이것. 더 나은 방법 찾기 일기를 쓰는 게 좋다. 50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방황은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찾는 순간이어야 한다. 매일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서 쓰자.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다른 때보다 50 이후에는 더욱 만나는 사람과 사용하는 언어,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쌓여서 나머지 삶을 이끌며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잊지 말자. 당신의 언어와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곧 만날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발간 소식입니다. 카카오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끝이 없는 돌밥. 돌아서면 또 밥해야 하는 삶. 돌밥에 과연 끝이라는 게 있을까? 돌밥은 돌아서면 밥을 지어야 하는 주부를 뜻하는 신조어로 코로나로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생긴 말입니다. 하지만 하루 3끼만 먹으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죠. 5끼 이상을 먹는 성장기에 위대한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이에 돌밥이라는 신조어 외에도 하루 5끼를 먹는다는 뜻의 꼬마 오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결국에는 인간이라 힘든 마음을 숨기기 참 어렵습니다. 뿌듯하게 생각하는 시간보다 힘들다는 생각에 고통이 느껴지는 시간이 더 길죠.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24시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밥을 하고 치우는 기계인가? 제발 누가 밥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밥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또 밥 먹고 야식 먹고 매일 주방에서 나가지 못하는 내 현실을 생각하면 절로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는 이런 시간을 대체 어떻게 견뎠던 걸까? 아침은 되도록 간단하게 주려고 하다가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반찬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시간도 설거지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죠. 그럼 또 괜히 화가 나서 점심에는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주면서 괜히 혼자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혼자 진지했다가 분노했다가 울다가 다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어서 아이들을 맡기고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나온 거야? 아빠들에게는 묻지 않는 말을 왜 엄마에게만 묻는 걸까요? 집안일은 사람의 일이지 여자의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만든 밥 좀 그만 먹고 싶어서 그게 정말 지긋지긋해서 자꾸만 그 옛날 엄마가 해준 집밥이 그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된 엄마는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로, 그리고 나는 철없던 아이가 되는 거죠. 엄마가 정성을 듬뿍 담아 끓여준 국과 방금 만든 따뜻한 반찬, 먹고 더 먹으렴? 이라는 듣기만 해도 배부른 말까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도 같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키운 것처럼 당신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힘든 현실을 조금 바꾸고 싶다면 돌밥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돌아서면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말을 줄여서 돌아라고 바꾸는 거죠. 말을 줄여서 표현하거나 온갖 신조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를 품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서면 밥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돌아서면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언제든 내가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니까요. 부모의 말이라는 책에 쓴 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돌아서면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그 아름다운 하나의 세상이 돌아서면 언제나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당신은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가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바라만 봐도 좋은 따스한 풍경화처럼. 띵컬킴,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부모교육, 자녀교육, 책 육아맘, 돌밥, 부모님, 집밥, 식사, 돌아, 부모의 말.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인력. 두뇌는 무언가에 몰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스스로도 몰입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근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